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계속해서 설명하겠는데, 건축법 제2조에 보면은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자, 44조에 보시면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2m만 접하면 된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인데, 35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폭이 3m도 막다른 골목이 3m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고,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 막다른 골목길이 2m 미만의 폭이 접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35m라면 3m가 접해야 된다고 하고, 35m 이상이면 4m가 접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줄여서 이렇게 포함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일에는 어떤 땅이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무슨 도로가 있죠? 현황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인허가를 받는데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냐, 건축법상 도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인데, 인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 현황 도로인 경우에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건축법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는 출입이 지장이 없는 것인지, 언제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 있어야 되는지는 더 이상 적혀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해 보니까, 이거는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거는 출입에 지장이 없어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게끔 되기 때문에 땅 주인의 사용수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실전 사례를 모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허가를 접수했다가 담당자가 허가를 내준 사례와 안 내준 사례를 실전으로 한번 모아본 겁니다. 자, 이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였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마을 안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 안길. 여기가 보면 지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도 집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죠. 건축법상 도로의 폭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땅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을 경매로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담당자한테 가서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폭도 4m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건축허가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담당 공무원이 입에서 이렇게 다 보더니, 여기 마을 안길이네요 하고,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가 건축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인허가를 내주는 담당 공무원이면서 여기 마을 안길이네요 하면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현황 도로가 있어도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인허가를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언제는 마을 안길이고 언제는 현황 도로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지는 저로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냥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가 돼 있어?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제가 그냥 어디 근거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 동네는 1962년 전서부터 있었던 동네 같아요. 이미 만들어지고 현황도로도 다 있고 이래서 출입의 지장이 없이 동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건축법이 이 동네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동네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동네에다가 새로 후에 만들어진 건축법을 적용하게끔 되면 이 동네가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법을 만들 때 건축법을 만들기 전에 출입의 지장이 없게끔 동네가 돼 있을 때는 이미 건축법 만들어지기 전에 현황도로니까 그거 갖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도로가 없는 곳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될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 가서 건축법을 만들어서 100년이고 150년이 지나게끔 되면 모든 도로가 4m 건축법상 용어는 4m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만들었지 않느냐 싶었던 것이 그거를 여기 보면은 해당 건축물에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것을 공무원들은 마을 안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안길에 있는 이런 땅을 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2 타경 8320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이죠. 이때 경기도 용시 최인근 남서면 아곡리라는 곳에 이건 뭐야? 지목이 뭐죠? 대지에서 경매가 나온데 토지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가 신권으로 해서 얼마가 됐죠? 4억 9,700이 됐는데 2억 5,4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두 번 변경을 하고 2억 5,400까지 떨어졌을 때 사실은 유동화 회사에서 이거를 사서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유동화 회사에서 우리가 일반인은 매입을 할 수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도시를 보시게끔 되면 아까 제가 마을 안길처럼 동네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죠. 근데 뭘 없죠? 현황 도로는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또는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거가 경매로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용인구청 담당자한테다가 이걸 가지고 사실은 토지 연계하고 항공사진하고 다 가지고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가 누구냐 해서 누구라 그래서 아곡리 담당자 누구냐 갔더니 이제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지적도 토지 연계약 확인원을 보여드리고 지적도를 보여드리고 여기에 땅이 지적도는 이렇게 맹지로 돼 있는데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땅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죠. 현황도로가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연히 안 되죠. 뭘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조례가 있죠, 조례. 조례에 보면 조례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이 없고, 조례는 뭐가 있냐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토지주의 사용락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것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건축법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왔고, 조례에는 땅 주인의 사용락을 받아야 되는데, 땅 주인의 사용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도로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가지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락을 안 받아도 된다고 조례에 있으니까 이런 걸 제가 한번 물어보러 왔습니다 하고, 조례를 내가 이렇게 냈더니 담당 공무원께서 조례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보시더니,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우리 컴퓨터는 이렇게만 보이는데 그 담당 공무원은 컴퓨터를 켜고 여기를 갖다가 탁탁 하고 더블 클릭을 하니까 건축허가가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건축허가가 딱 나오더구만. 그리고 탁탁 쳐보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건축 건물 대장이 있는 걸 딱 나오다 보니까 이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지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여기다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건축을 전공을 하고 건축 인허가를 많이 받아보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면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했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전공이 제가 예전에 건축 설계사무소도 공부를 하면서 도면을 그려보고 인허가를 받아본 사람인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뭐로 했다 그랬죠? 담당 여직원이 신고라고 그랬죠.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허가나 신고나 건축법규에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제출하는 서류도 거의 같아요. 그러면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허가와 신고의 큰 차이는, 허가는 건축사의 도장이 적혀야지 접수가 되고, 신고는 법규는 다 맞아야 되는데 건축사의 도장이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건축법에 안 맞아도 허가를 내주고 허가는 건축법이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걸 가지고 따지게끔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담당 여직원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물어본 것을 서류로 바꿔서 정식으로 질의할 테니까 의논을 해서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해갖고 제가 서류로 질의를 하겠다는 걸 담당자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거고 현황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매로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땅은 이 땅이고 그 앞에 지금 여기가 보시게 되면 여기 뭐가 있죠? 포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이거? 매놀은 이게 무슨 매놀이죠? 배수로 매놀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현황도에 개인 땅이지만은 도로 포장이 돼 있고 매놀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도로가 쉽게 전 이겁니다. 이 도로 포장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지자체. 그렇죠. 지자체가 했겠죠.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은 개인이지만은 이 도로의 관리자는 누구죠? 관리자는 지자체죠.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땅 주인이 누구냐, 현황이 땅 주인이 누구냐가 떠나서 현황 도로가 개인이 관리를 하느냐 지자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황 도로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개인이 관리한 현황 도로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인정 안 해주는 걸로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법규에든지 그런 내용이 적은 게 없는데, 제가 현장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땅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에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현황 도로를 포장을 지자체가 해서 땅 주인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땅에다가 배수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출입에 지장이 없고 마을 안길 이런 식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준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허가를 안 내준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밭이 있는 겁니다. 자, 질의했죠. 제가 상기 토지 주변 건축물 합법 또는 비합법 건축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는, 아니 제가 신고와 허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질의를 했더니, 여기 보면은 상기 토지 주변의 건축물은 대장상 판단 이에 건축가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신고나 허가나 관계없이 건축물 관리당이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 보면 건축법 44조 대제 도로 관계에서 여기 보면 건축법 44조 규정에 의해 해당 건축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할 수 있는 바.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가 여기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건축법 44조 단서 규정에 의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할 수 있는 바, 건축허가 현재 상기 토지의 통로와 같이 불축등 다수이니 수년간 이용한 통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상기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사실은 제가 말로 가서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안 되죠. 뭘 이런 걸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십시오 했다가 제가 소리로 조목조목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그냥 무조건 답변, 쉽게 그냥 물어보는 게 쉽게 답하다 보니까 모든 법규를 다 종합하지 않고 답변했다가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서류를 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심의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건 낙찰을 받아서 인허가 받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핵심만 뽑았는데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집 다 지어갖고 다세대 지어서 분양한 것까지 그 교재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받아가지고. 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현황은 어떤 것이냐는 걸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마을 안길에서 지자체가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배수로까지 지자체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실전 사례로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땅이 지금 이거는 뭐였었지? 아까 여기요? 대지였죠. 이게 지적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대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과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얘기가 이게 만약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나 이미 안 하면은 건축과를 가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과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목이 대지기 때문에 인허가에 체크하는 과정이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법만 가지고 적용했을 때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든지 임야든지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인허가과가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점점 임야면 산지관리과, 그 다음에 개발과, 그 다음에 건축과, 농지면 농지과,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과, 건축과. 근데 이거는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농지과도 안 가고 개발과도 안 가는 거고 산지관리과도 안 가고 다만 건축과만 간 거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만 보는 겁니다. 근데 개발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도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짐작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 지어진 거는 빌라인데 분양하는 거는 그때 2m 이상 도로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상관없나요? 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기동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도 마을 안길로 길이 오래까지 있었던 동네인데 거기에 폭이 한 도로 폭이 3m가 조그만데 한 2m 80밖에 안 됐었는데 거기에 제가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원래 거기에 폭이 3m가 안 되면 중심선에서부터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현황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해갖고 건축선 후퇴를 안 하고 인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규대로 법규를 잘못해서 인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 것이지 허가 내서 집 다 지어진 거를 허물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인의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 받을 때는 분양하는 주택은 안 해준다 돼 있는 거를 담당자가 몰라서 현황 도로인데 건축허가를 내줬네? 그건 나도 내줄게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왜 해줬냐 안 해줬냐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준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허가를 내서 집 다 지어 가는데 찾아와서 대문하고 담장 뒤로 물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큰일 났다고 이거 깜빡 실수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무슨 얘기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똑같은 용인시 처인구인데
조금 현황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집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는 경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입니다. 담당자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까 아곡리 담당자도 만나고 천리 담당자도 만나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물어봤더니 이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토지주의 사용당을 받아와라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이렇게 있죠. 아까처럼 빽빽하고 있지 않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여기도 도로 포장이 돼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사실은 아스팔트로 돼 있지 않고 그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현황이 다른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었다는 것은 지자체가 포장을 했다는 뜻이고 여기에 콘크리트로 여기 포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개인이 포장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아스팔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게. 자, 요렇게 요 포장 도로인데 요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봤더니 요 땅이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봤더니 토지주의 상승을 받아야 된다고 하길래 제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서류로 질의를 할 테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분도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먼저 아곡리 거와 천리 거가 비슷한 상황인데 답변을 했더니 질의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질의 및 답변 내용.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사실의익의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다만 단서 규정에 의해 해당 건축물의 추장이 제한 없다고 인정되는 그러하지 아니다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토지에 접한 통로가 수년간 주민이 이용했는지 여부와 동통로를 이용하여 토지의 진출입이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뭐한다? 진한합니다. 진한합니다. 그 진한합니다가 뭔가 제가 또 사전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진한합니다. 결론 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그냥 인허가를 접수하면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즉 조금 아까와 밑에와 큰 변화 차이는 없고 아까는 아스팔트 포장이 정확히 돼 있고 이거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고 아까는 배수로가 설치돼 있고 이건 배수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이런 차이로 인해서 보면은 인허가를 토지주의 사용락을 받아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인데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는 언제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미면 두원리 111-2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1억 8,700에 1억 3천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1억 7천 한 명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저나 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거를 포항시에다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이 질의를 한 것은 이렇게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경우를 담당 공무원이 언제 인정하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경단으로 나온 걸 보고서는 질의를 했던 건데, 저로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봐도 이건 마을 안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인허가를 안 내줄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추천하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은 인허가도 안 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황이 여기 보면 뭐죠? 생산관리지역이고 요 토지입니다. 여기 요 토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앞에 뭐가 있죠? 도로같이 생긴 것이 있죠. 여기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 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것은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요 땅, 여기 바닷가 앞에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보이죠?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 다른 사람 땅이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가 있고, 이건 전부 다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요 도로에서 이 필지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필지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 소유. 여기가 포장이 뭘로 돼 있죠? 콘크리트로 돼 있죠. 배수로는 없죠.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자기의 출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포장한 걸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는 인정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지만은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하신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121-2번지에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 내용,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건축법 44조에 보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건축법 44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건축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지적 공부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통로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인정이 됐지만은 한 번도 건물을 지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황도로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러느냐.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국가로 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민주자유국가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다른 사람의 땅인데 땅 주인은 그냥 도로를 쓰게끔 되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체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냐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위에다 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위에다 또 집을 짓을 때도 이 사람이 사용승낙을 또 해줘야 되고, 이 사람도 집을 또 해주고, 그러면 이 자기 땅을 가지고 또 여러 번 팔고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도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동도로를 한 번 사용승낙을 해줘서 인허가를 받았을 때는 또 다시 이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사용승낙을 받게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그 기본 원칙인 것이고, 그래서 조례에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 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판단한 대로 1962년도 이전에 이미 동네가 만들어지고 현황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현황도로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진 동네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미 그 토지 주들은 50년 60년 전서부터 이름은 그대로 돼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이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포장도 해서 관리도 하고 있고 배수로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나.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주관에 의해서 사형수락을 받아와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현황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변 사항을 잘 보고 여기에 현재 포장이 뭘로 돼 있고 배수로가 돼 있고 포장이 돼 있는 것을 지자체가 했는지 개인이 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출입에 지장이 없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출입에 지장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허가는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진 않지만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개인의 땅이지만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더라도 건축 인허가 시에 도로 대장에 올려야 된다고 돼 있어서 도로 대장, 건축법상 도로 대장이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 대장이 있고 사도법에 의한 대장이 있고 건축법에 의한 대장이 있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건축법이 45조에 보면은 허가권자는 1항과 2항에 따라 타인의 땅을, 건축법상 도로는 현재 도로가 아니더라도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여기를 도로로 지정을 해서 출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인허가를 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인허가를 내줬는데 건축법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허가를 내준 사람이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부 다 바뀌다 보고 그 서류도 전부 다 폐기되고 없다다 보니까 이 땅이 도대체가 현황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개인 땅으로 돼 있는데 분할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가 막아도 되는지 안 막아도 되는지, 또 토지주의 사용수락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가 서로 담당자들끼리 너무 판단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아예 건축법 45조에 이 3번이 추가가 된데, 언제? 2011년 5월 30일에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개입니다. 인감증명은 두 개가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린다. 그래서 도로로 바꾼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도로에 대해서 도로대장에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만들었는데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고 소송을 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토지주의 사용승낙만 받아서 제출했지 토지주에게 도로 대장에 올려도 좋다는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아예 도로 대장에 올리도 좋다는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 허가는 내줬지만은 도로 대장에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해서 지금이라도 땅 주인이 도로 대장에 올리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면 도로 대장에 올려주겠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 자,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랬죠. 그랬죠. 근데 예전에는 사용승낙만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2011년 5월 30일부터는 사용승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 두 통을 받는데 하나는 사용승낙을 해주는 거 한 통, 또 하나는 도로 대장에 올려도 좋다는 한 통. 도로 대장에 올려도 좋다고 인감증명 청구하는 도로 대장에 올라가면 당신이 땅 주인이지만 누구나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이 두 통이 들어서 별도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로 대장에는 올린다는 건 안 받고 사용승낙만 받은 걸 갖고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도로 대장에 안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건 아마 그 부동산 소송이다 투에 도로에 관한 소송을 한 것에 담당 공무원이 답변한 것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소송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했는데 그럼 법규에 돼 있는 걸 가지고 안 해줬을 때는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소송한 사례와 지금은 행정소송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 질의하고 일반 답변을 받은 그 사례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재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11년 5월 30일에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시공고 이렇게 돼갖고 여기 보시면 도로지정공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뭐 실시계획 변경인가 그것도 있고 실시계획 뭐 이런 도로 있는데 여기 도로지정공고가 있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도로 공고 제 2015-374 도로지정공고 해갖고 건축허가과 2015년 5월 1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공고가 됐는지 안 돼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은 몇 번지라고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용인시 어떤 도로 지정 공고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알으려면은 이 고시를 다 들어가서 다 봐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고시가 됐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를 안 받아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은 알 수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현황 도로가 있는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 담당자가 바빠서 그랬는지 고시를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시 한번 봤더니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2박 3일을 고시액을 다 찾아봐도 끝도 없으니까 번지수 안 돼. 그러면 큰이 가서 들어가서 그 번지수 다 봐야 되니까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여기가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고시인지 안 올라가는지는 담당 공무원은 금방 알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도 몇 월 며칠부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고시가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봤더니 도로대장에 올려도 좋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출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우편물이 가더라고요. 이게 우편물 받은 겁니다. 도로대장에 올려도 좋다고 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준 사람에게 이러한 우편물이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거 도로지정공고에 한다. 건축허가 신고했다는 도로지정공고를 한다 하는 것은 담당자한테는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경매로 나온 것이 내가 어떤 땅을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 도로의 토지주의 사용락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은 올라가는 걸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아요? 토지 이용계 확인을 해보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올린 것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자, 여기 보시면 임야가 200평인데 요 기흥구 신갈동에 4억짜리가 1억 6,500까지 떨어졌죠. 요 땅이 혁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니을자로 도로처럼 생긴 게 있죠. 도로처럼 생긴데 이게 뭐죠? 지목이 뭐죠? 대지로 돼 있죠. 현황은 포장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인허가를 받든 그 토지주의 상승수 없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이죠. 여기 집이 다 지어져 있죠. 그럼 여기는 도로 대장이 올라가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여기 뭐죠? 이 지목이? 임야죠.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는 대지였는데 지금 이거 임야죠.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뭐죠?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 배수로. 즉, 이 여기가 준공이 다 돼서 도로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개발의 허가 시에 이 땅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혹 이 도로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어도 준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법에서는 준공이 됐든지 안 됐든지 인허가를 내줍니다. 동도를 이용해서 출입의 지역이 없으니 인허가를 내주는데 개발행 허가에는 뭐라고 나오면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배수로 사용승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인허가를 받을 때에 도로대장이 올라가거든요. 인허가를 받을 때에. 그럼 준공이 나면은 그것이 준공이 났다고 하면서 도로로 바뀝니다. 근데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여기에 집 짓는데 인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실전 사례 보시면 이런 경우에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건축가한테 물어본 겁니다. 기하께서 문의하신 신갈동 560세 2번지는 2013년 3월 26일 신갈동 560-1번지의 필지상에 건축허가 철회 시 기흥구청 공고 제2014년 8월호로 도로 지정 공고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개발행위가 다 물어봤을 때 도로 지정 공고됐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개발행위 허가가 보완이 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경사도 임목분소 표구도는 처음부터 나왔었는데, 추후에 도로 배수로가 나오고,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인허가 안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가에 갔더니 건축가에서는, 우리 건축가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테니까 우리 과에다는 접수시키면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도장 찍어줬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래? 도시개발과로 갔습니다. 개발 가서 이게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내주십니까? 아니요. 사용승낙 받아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무슨 개발행위 허가 할 때 땅 사용승낙을 또 받아오라고 합니까? 동도로 이거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 다시 사용승낙 안 받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조례가 있다고요? 그런 조례가 몇 조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 건축법 제25조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그건 건축법 조례니까 건축가에서 보는 거고요. 도시계획조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시는 반드시 경사도, 임목분소, 표구도, 배수로, 도로. 근데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땅에다가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됩니까? 이런 경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 인정 받았다 그랬죠. 건축법상 인정 도로를 받았으면 지상권만 받은 거에 지하권도 그 도로에 매몰되는 시설도 같이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아니라 수도 설치할 수도 있죠. 가스 설치할 수도 있죠. 전기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럼 전기 설치할 때 따로 사용승낙 받아야 되고, 수도 설치할 때 따로 사용승낙 받아야 되고, 전기 설치, 그 다음에 가스 설치할 때 따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도로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까? 이런데 이것이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더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저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겠고, 특히 핵심은 가스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막 해준다거나 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스는 엄격해서 거의 안 해주다시피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다른 경우에는 담당자에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 인정됐을 때는 배수로 없이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건 건축가에서 얘기고 우리 개발행위과에서는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야 됩니다 할 때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죠.